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700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돼. 이제 평균적으로 5문제네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을 안 해요. 왜 합산을 안 해요?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 폭탄 맞죠?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다. 8년 만에 땅 팔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학원 건물을 30년 만에 팔았다. 양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는 합산 안 한다. 다른 소득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넓은 의미로 퇴직소득, 종합소득과는 합산 안 해요. 합산하면 전 국민이 일어날걸요? 세율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정부도 알아야 합산하면 난리 난다는 것. 별도로 양도세만 따로 과세한다. 자, 그래서 700페이지 꼭대기 국세.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유통세. 그리고 3번은 사업성이 없다. 없이 어쩌다 한번 비경상적, 비반복적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발적 이렇게. 그래도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세도 뭐다? 뭐예요? 신고, 납세한다. 그리고 세율은 원칙이 뭐다?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이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율도 함께 쓴다? 차등비례세율 40%, 50%, 70% 이런 거. 원칙은 누진세율이에요. 초과누진. 그 다음 분할납부, 단물납은 할 수 없다. 분할납부만 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과세대상.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양도세 과세대상이 정신이 없으면 다 정신이 없어져요. 양도세 대상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된 거죠? 1번은 뭐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절대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건물 팔았잖아요. 그럼 건물 팔 때는 뭐를 끼워서 팔아요?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팔겠죠? 학원 뭐 팔았어 이거? 건물 팔았잖아. 건물 팔 때는 엘리베이터가 끼어 들어가죠?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를 해체해서 팔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설물을 어떻게 한다? 포함.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구축물 포함. 그러나 독립된 시설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독립된 거는 제외한다고요. 건물 팔아서 건물 팔 때만 대상이다.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팔아요. 독립된 시설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독립된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저시설. 레저시설 지방세법에서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이런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양도세는 건물이 대상이다. 건축물 하면 틀려요. 레저시설 이런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을 말한다. 땡! 독립된 거는 제외하므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팔았어? 부동산상 권리. 투기 방지. 그 권리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이용 권리, 하나는 뭐가 있다? 취득 권리. 두 가지를 합쳐서 부동산상 권리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어? 3개. 딱 3개. 지, 전, 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렇게 3가지. 중요한 거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뭐가 돼야 된다? 등기된 것만.
나머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실질로 따져요. 등기 등록을 안 따진다. 세법에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된 것만. 등기된.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실질로 따진다. 단 조심해야 돼. 국외 거야, 국외 거. 국외 거는 뭐다? 실질로 따져. 등기를 불문한다고요. 임차권 물어볼 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미등기 안 따지고 실질로 따지고, 부동산 임차권은 국외권은 등기 불문. 임차권이면 대상이 된다는 거야. 실질로 따져요. 실질로 따진다는 뜻이 뭐예요?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세법은 불법, 적법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고, 실질이 지상권, 전세권이면 대상이라고요. 딱 요놈 하나. 그래도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용익물권 중에 뭐는 빠진다? 지역권. 지역권은 X예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사래요. 지역권이나,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 전세권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다? 임대업 따질 때. 임대업 따질 때는 지역권, 전세권 대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양도할 때는 지역권은 제외되지만 임대, 대여할 때는 둘 다 포함한다고요. 저는 이거. 지역권은 어디에서만 빠진다? 양도소득세에서만. 임대업에는 포함해요.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돼. 이게 세 가지가 특징이 뭐다? 용익물권이잖아요, 그죠? 용익물권 중에 양도세는 지역권은 제외한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은 임대업에 뭐야? 포함하는 거예요. 요것만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취득권리. 수없이 많죠? 취득권리는 뭐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뭐한 거야? 전매한 거야?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거된 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건물이 완성될 때는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다? 아파트 당첨권, 줄여서 뭐라 그래? 분양권, 청약 제도를 통해서 취득했네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 두 녀석의 공통은 뭐예요? 아파트 취득권리잖아요. 취득권리다. 전매했다 이거죠. 그럼 세법은 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역시 주택수.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공제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법은.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 이유는 잔금이 안 끝난 거니까.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집이었지.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주택수에 포함. 주택수에 제외. 세금 계산할 때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뭐다? 채권이잖아. 원래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물권이 투기 목적이지. 근데 채권은 어떤 채권이야?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사채라고도 얘기해요. 상환자가 들어가는 거는 취득권리다. 그래서 만기 전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럼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아니야. 만기에 금전받는 거. 이 채권은 반드시
취득 권리가 되려면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으니까 전에 팔았다 전매. 자, 다음 디귿.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밑줄 그어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 줬죠? 뭐 남아있다? 중도금 잔금 남아있잖아. 역시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고요. 계약금만 지급. 지급 없이 하면 틀려요. 그럼 징여로 가버려요. 그거는 지급한 상태. 계약금 지급 없이 하면 취득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금은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이에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이다? 이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상 권리도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즉 부동산 양도한 걸로 간주하겠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부동산은 아니에요.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원래 4개. 글씨가 4글자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2가지예요. 자, 꼭대기. 자, 꼭대기 뭐가 있다? 이용권, 회원권. 이거는 어떤 용어가 붙어야 돼요? 옆에 딱 적어. 이용권, 회원권은 유리한 조건. 이게 붙어야 돼요. 그 다음 또는 뭐다? 배타적. 이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입니다. 그래서 특정 실물 이용권, 회원권, 과로 주식을 포함해요. 골프 회원권. 얘가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포인트는 주식을 포함해요. 이런 주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주 회원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식 형태의 회원권. 그럼 주주 회원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면 이거는 주식으로 가지 않고 기타 자산. 주식을 포함. 근데 시험은 꼭 뭐가 나와?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이란 용어가 나와요. 이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있나요? 2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함께. 그럼 영업권이 뭐라 그랬어요? 권리금. 권리금은 왜 생겼어요? 함께 팔면서 생겼다 이거지. 그럼 권리금은 영업권, 부동산이 아니죠? 영업권은 왜 생겼어요? 이 고정자산이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업용 자산. 학원 건물 팔았잖아요. 학원 건물을 뭐라 그래요? 사업용 고정자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토지, 건물을 대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해를 팔았어. 100억.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 챙기죠? 20억. 그럼 돈 얼마 받은 거야 지금? 120억. 그럼 100억은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로 매기고, 그 다음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기타 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 함께 가야 돼. 함께. 그래서 옆에 1번 나왔잖아. 분리 또는 따로 받는 영업권은 잡다한 기타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업권은 앞에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분리해서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 안 팔고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기타 소득. 자, 그 다음 3번, 4번은 용어만 알아야 돼. 이 3번, 4번은 뭐다? 이게 줄인 용어다. 3번, 4번은 이거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팔았다. 줄여서 특정 주식. 똑같아요. 비율만 달라질 뿐이다.
결국 3번, 4번은 뭐 팔았다?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네, 주식인데 어떤 주식이야?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므로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이거를 과다 보유법이라 그래. 그럼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 판 거와 똑같다? 부동산을 양도한 거와 똑같다. 이유는 과다 보유법인 주식, 줄여서 특정 주식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뭐다? 기타 자산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3번, 4번의 오리지널 용어는 뭐라고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또는 80% 이상.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기타 자산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다? 네 번째는 주식. 이거는 이름만 알면 돼요. 지분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번째, 주식 또는 지분.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원칙이 대상이라고요. 이름만 알면 돼요. 그럼 우리는 주식은 딱 상식만 알면 되죠.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이것만 알면 되잖아.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A에 대주주 나왔잖아. 어디서 팔았을 때? 시장에서. 이거 코수 P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돈을 잃어버리죠. 요즘 주식 재미 좋나요? 많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대. 그래도 계속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계속 투자해줘야 돼. 자, 그래서 주식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가. 주식에서 파생된 거. 어디에 또 투자한다? 좋은 말로 파생상품 등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보다 유연한 게 파생상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돈을 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극소수가. 그래서 법에 이렇게 열거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파생상품에 또 한 단계 또 업된 게 뭐다? 무슨 코인? 비트코인. 이것도 따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아직까지는 열거된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대구 갔는데요. 그 원장님이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여줘. 비트코인이야. 300만 원 투자해서 2,950 만든 거야. 정확한 정보통이래. 딱. 그래서 내가 원장님 앞에 빨리 회수하세요 돈. 300만 원 투자해서 10배 벌었잖아. 아니야, 자기는 50억을 만들겠대. 완전 정보통이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어. 거의 없어졌어, 자그다. 그냥 그저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은 딱 느낌이 뭐다? 이익이 큰 걸로만 돼 있어요. 대주주도 이익이 크잖아. 자동차 이런 건 없어요. 차량 이런 거는 손해보잖아. 없다고요. 이익이 큰 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돼? 1호, 2호, 3호를 구분해야 돼. 그럼 1호 자산은 어디까지가 1호 자산이다? 기타 자산까지. 이게 1호예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주식은 별도로 계산한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 이거는 몇 호? 2호. 파생상품 따로. 이렇게 나눠야 돼. 항상 2호와 3호는 이름만 알아두면 되고, 그럼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항상 1호는 기타 자산까지를 얘기한다.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손해난다.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나는 거를 결손금이라 그러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세 글자로 결국 손해난 금액. 그러면 동일 연도에 선호가 났을 때는 통산하죠.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그럼 통산할 때는 어떻게 통산한다?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3호는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구분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분양권과 토지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분양권과 토지는 분양권 1호 자산이잖아. 토지 1호끼리는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요. 다시 건물과 주식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자산이니까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제? 취득식이 의제. 의제 따질 때도 1호 따로 2호 따로 구분합니다. 취득식이 의제. 옛날 거를 지금 팔면은 취득가액이 낮죠. 옛날 거를 지금 팔면은 취득가액이 낮아. 안 팔잖아.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야. 취득일을 앞당겨서. 이게 취득식이 의제예요. 이것도 1호 따로 2호 따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할 때도. 기본공제 얼마예요? 기본공제 250. 그냥 뭉뚱그려서 250 빼는 게 아니에요.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에서 250, 3호 소득에서 250을 뺀다고요. 기본공제 따질 때도.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예정 신고할 때.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죠? 그래서 예정 신고할 때도 막 뭉뚱그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호는 1호끼리 합쳐서 신고하고 2호는 2호끼리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네 가지를 구분할 때는 우리는 뭐만 알면 돼? 1호 자산, 항상 기타 자산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세금 계산을 합니다. 네 가지.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물어봐. 꼭 작년에는 뭐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잖아. 분양권과 부동산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정답이야. 1호끼리니까. 그럼 이번에는 2의 셋 중에 하나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대상을 1호, 2호, 3호로 나누자. 그럼 시험은 1호까지가 출제된다. 1호까지는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700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요. 자, 이제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해야죠. 그럼 이제 양도의 유형. 양도의 유형 봤어요? 700 있죠? 자,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지. 양도의 정의는 뭐다? 등기 등록 관련 없이 항상 유상인데 형식이 아니라 무슨 사실상 이전을 얘기한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유상 이전인데 형식상이 아니라 무슨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을 양도라 그런다. 그래서 왼쪽에 1번 나와 있죠? 사실상 유상 이전.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질이면 대상이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열거된 거를.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대상이 된다고요.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유상 그리고 무상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양도로 본다. 그럼 똑같은 용어가 뭘까요? 똑같은 용어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다. 세금 계산을 시작하죠. 그 다음 이거는 유상 이전이다. 세 가지가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남으면 과세하고 소리나면 과세를 안 하겠죠? 그리고 무상이 아니라 유상 이전으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유상 이전이다. 양도다. 다 똑같은 지문.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매도. 자, 매도하면 뭐를 받아?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가 되는 거예요. 매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 교환은 뭐다?
뭐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출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뭐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다? 개인.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교환은 특징이 뭐다? 양측 모두가 양도예요.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주식이란 대가. 그래서 1번. 자, 근데 2번 딱 별 붙이고 현물 출자인데 2명 이상 공동사업자에 출자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요. 2명 이상 공동사업체에 출자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유상대가가 없으므로 자기자가 들어가면 X예요. 자, 그 다음 대물변제 넘어가죠. 자, 이거는 별 하나 딱 붙이고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죠.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을 갚는 거야.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는 뭐가 양도다? 채무를 안 갚아도 되잖아. 이렇게.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현금 대신에 뭘로 갚았어? 물건으로 갚았다. 법은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이거 대물변제. A가 이거 원래 그림 그리면 안 돼요. B 10억을 빌려왔죠? 그래서 A가 뭐다? 채권자. B는 뭐다? 채무자. 돈 갚아야죠? 10억을 갚아야 되잖아. 돈이 없어. 그래서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물건으로 갚는 거야. 대물변제? 알아들었나요? 그럼 B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얼마 받았어? 10억 받고 판 걸로 봐. 10억 받았잖아. 물건 줬잖아. 10억 받고 팔아지? 양도로 본다. 결국 뭐다? 10억을 직접 주나 물건으로 주나 똑같다. 그래도 대물변제는 어떻게 본다? 물건을 팔고 갚은 걸로 본다.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럼 대물변제는 돈을 받은 거요. 10억 받고 넘겨졌다.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위자료. 위자료는 뭘로 본다? 대물변제. 현금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2번에 나왔잖아. 이혼 유자료. 위자료는 양도로 봐요. 대물변제. 그리고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위자료는 대물변제,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봅니다. 이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그리고 다 대물점, 물납이 뭐다?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했죠. 대물변제. 물납도 부동산을 팔고 세금 낸 걸로 봐요. 다 이런 게 대물변제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전 받는 자는 이렇게 받죠? 그럼 채권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이거를 알아야 돼요. 채권자는 취득세를 과세하죠? 이거를 잘 봐야 돼요. B는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받는 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위자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항상 취득은 유상과 무상으로만 구분합니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유상이니까 표준세율. 이렇게 과세. 위자료는 근데 이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표준세율로 과세. 그럼 이에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뺀?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자료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뭘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유자료는. 유자료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한다고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대물 변제와 따로 계산하세요. 헷갈리니까. 이혼했잖아. 이혼했죠?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는 거야. 위자료는 대가를 주고받는 걸로 봐요. 위자료를 받으면 받는 쪽은 취득세를 내야죠. 어떻게? 표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 농지를 위자료로 받으면 3%, 농지가 아닌 건 4%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거를 별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물변제 별개로. 왜? 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결국 이혼이야, 이혼. 그럼 재산분할로 받았죠? 2%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파트에서 위자료와 뭐를 구분하자? 재산분할. 위자료는 유상으로 봐. 표준세율.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죠? 그럼 옛날에 2% 납부했잖아요. 그럼 2% 빼고 내 명의로 뭐는 해야 돼? 등기만 해야 돼. 양도세에서는 그냥 양도로 본다.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등기 원인이 위자료로 갈 때와 재산분할로 갈 때는 취득세 관계가 달라져요. 위자료는 표준세율, 재산분할은 옛날 2% 납부한 거죠.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두 가지 용어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부담부증이요. 자,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수용은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번이다. 부담부증이요.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부담부증이요.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죠. 대출을 끼고 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얼마? 예를 들어 3억. 그럼 뭔 뜻이다? 10억짜리 증여할 테니까 얼마를 갚는 조건으로? 3억을 갚는 조건으로 부담을 시키면서 증여하는 거죠. 그럼 증여자는 무슨 세금 내? 3억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증여자는 3억. 뭐만? 채무.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받는 자가 뭐다? 수중자. 그럼 수중자는 나머지는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얼마다? 7억. 7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딱 나누면 답이에요. 부담 많은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세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누구랑 일어나 나왔다. 배우자, 간, 직계, 좀비속, 간. 이게 등장하면 상식이라 그랬죠?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가족 간에는 양도로 안 봐요. 대가가 없다. 전체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한다.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얼마에 대해서? 10억. 중요한 거는 항상 양도로 안 본다. 틀려요. 그냥 양도로 안 봐. 항상 양도로 안 본다. 왜? 입증하지? 채무를 입증하잖아.
증명하면 대가가 나가니까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 추정이에요. 10억. 입증 못하면 우리가 양도로 안 봐. 대가가 없어. 근데 시험은 항상 양도로 안 본다. 틀려요.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왜 항상은 틀려? 입증하면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양도세 부담부 증여예요. 그렇게 나왔죠? 기억 1번 나왔죠. 증여자는 뭐다? 양도에 해당한다. 뭐만? 채무만. 채무만. 그럼 이거는 법은 어떻게 봐요? 양도로 본다라는 얘기는 1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걸로 봐. 10억짜리를 3억 받고. 3억 받았잖아,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10억 중에 3억은 양도세, 10억 중에 증여, 7억은 뭐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번의 기억이에요. 2번의 기억. 양도세만 하라고요. 기억. 채무는 양도세. 그 다음 2번에 이외 재산. 재산은 뭐다? 증여에 해당한다. 이거 취득세와 양도세를 구분하는 지문이에요, 이거. 자, 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취득세에서 출제가 된다. 양도세는 무조건 뭐다? 채무는 양도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 넣는다? 증여로 본다. 나눠져 있어요. 자, 근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야. 수종자는 취득세 내야죠? 얼마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그럼 취득세는 뭐와 뭘로만 나눠진다? 유상과 증여만. 알아들었나요? 채무는 수종자가 갚아야죠? 갚는 거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무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10억 등기 쳐야지? 등기 칠 때 이해와 이해로만 구분한다. 취득세 지문에서는 이렇게 써. 자, 그 다음 가족간 양도세는 양도로 안 본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3번 배우자 직계존비소. 대가가 없다. 기억. 채무상다액은 쭉 돼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억. 짜고 하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거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증명하면 채무는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 보라고요. 이쪽. 자,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죠? 이쪽을 잘 받아. 이쪽.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대가가 없다. 짜고 하니까 그럼 뭘로 안 본다?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야. 여기는. 이쪽은 추정이고 왜 본다야? 10억 등기 쳐야 되니까 일단은 본다. 알아들었나요? 10억 갖고 등기를 쳐야 되잖아. 본다. 그리고 입증하면 뭘로 바뀌는 거야? 당연히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추정은 양도세에서만 씁니다. 추정. 이렇게 추정해 놓고 니은 어떻게 간다?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이거 양도세 지문이에요. 옆에 취득세라고 적어야죠. 3번 기억 옆에 취득세는 기억 어떻게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확정이야. 왜? 10억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증여로 추정한다가 아니에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놓고 니은 입증하지? 입증하면 취득세는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대가가 나가는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정리하고 수업 마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양도세예요. 양도세 부담부 증여는 1번과 몇 번으로 나온다. 2번. 가족이 아닐 때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가 지는 나머지는 공짜니까 7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단 취득세 파트에서는 유상과 증여로만 나누죠.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알아들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인데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나오면 대가가 없죠?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단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안 봐요. 그러나 여기는 뭘로 봐?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야. 추정. 바뀔 수가 있으므로 입증하면 양도로 보기 때문에 추정한다. 단 이쪽은 10억 등기차야죠? 등기차야 내 것이 되니까 추정이란 얘기를 쓰고 본다만 써. 그럼 가족 간에는 전체가 뭐다? 공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뭐하라? 증명, 입증하라 이거죠. 무조건 출제. 양도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본다. 그럼 이쪽은 대가가 없으니까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본다. 증명할 때는 여기는 유상, 여기는 양도란 용어를 쓰고. 그러나 실무에서는요, 우리는 교육용은 이렇게 가르쳐. 에? 실무에서는 세금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부담부 증여죠? 대출을 끼고 전세를 끼고. 그러나 단순 증여했을 때와 부담부 증여했을 때를 세금을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보유기간이 짧은 거는요,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무조건 부담부 증여하면 줄어든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딱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유기간 딱 물어보고 취득가액 양도가액 딱 물어보고 계산 타닥 한 다음에 일로 가시죠. 얼마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계약서를 써. 그냥 무조건 부담부 증여. 그게 아니에요. 실무는. 우리는 지금 교육용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법을 잘 알아야 중개업을 성공할 수 있어.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